안녕하세요. 알려좋은 이사의 은효상 이사입니다. 사장님, 대표님, 요즘 너무 많이 힘드시죠? 정말 많이 힘드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린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볼 수 있는 점들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회계, 세무, 노무, 그 밖에 여러 가지 기타 경영 컨설팅 영역에서의 업무들을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대표님들이나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미팅들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때부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하면서 변경되는 세법들, 변경되는 이슈들을 점검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매출을 올리고 매입을 줄이고 그래서 이익률을 늘릴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라고 느껴지는 시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근 몇 년 새에 이와 같은 위기감을 느낀 적이 없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어가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었을 때 정말 예전과는 다른 위기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매출이 크지 못하고 줄어드는 폐업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었죠. 매출을 올리지 못해서 마케팅을 못해서 폐업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매출이 잘 오르다가도 오히려 매출이 100억, 200억이 다 되어 가는데도 갑자기 매출이 뚝 끊겨버리는 그런 현상들,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일례로 제가 매출 5억에서 10억 사이에 이제 컨설팅을 시작해서 20억, 30억까지 올라가고 50억이 올라가고 80억, 이제 100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업체였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폐업했습니다. 자, 거기는 이제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중국과 같은 곳에서 혹은 대만이나 홍콩에서 열리는 아주 큰 박람회에 가서 정말 좋은 제품들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오면서 이제 상표를 달리한다든가 좀 리사이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마케팅 요소를 찾으셔가지고 제품을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도소매로 이제 풀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좀 큰 단위로 매출들이 나가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나 몰들을 통해서 이제 약간 폐쇄적으로 상품들을 판매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쿠팡이라는 곳을 만나게 되고, 자, 쿠팡의 최대 장점이 뭐였어요? 로켓 배송. 자, 로켓 배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품들을 재고로 좀 쌓아놔야겠죠. 그래야 좀 조금이라도 빠르게 주문 들어오자마자 바로바로 나갈 수 있게 준비하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쌓아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내가 1000개를 살 때의 금액과 10만 개를 살 때의 금액은 단가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팔린다는 가정만 한다면 돈을 끌어다가 그 마진율 이상의 이익률을 창출해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많이 가져다 놓고 싶겠죠. 그래야 빨리빨리 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많이 쌓아놨습니다. 재고죠. 돈 언제 들어와요? 쿠팡 기준으로 보면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쌓아놓고 2달만 잘 버티면 그래도 구매 확정이 돼서 돈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건데, 자, 이 들어야 될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매출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사실 제품들이요, 테무나 알리 여기에서의 금액도 너무나 천차만별이지만 한국 내에서 네이버라든가 옥션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오픈마켓들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중국계 앱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차이가 제품의 품질까지도 사실 확정적으로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물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고객들이 판단도 잘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싸니까, 그리고 옛날처럼 막 한 달, 2달 걸리지 않잖아요. 요즘 일주일 만에 배송도 되다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몰려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많은 젊은 대표님들은요, 전자상거래로 시작하는 사장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요? 쉽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특허나 여러 가지 또 직원도 부려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전자상거래는 만들어 놓은 물품만 상세 페이지나 말만 잘해서 마케팅만 잘해서 영상 하나 잘 만들어서 잘만 팔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재고를 쌓아놓을 필요도 없이 처음에는 위탁 판매로 해서 마진 조금 보는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 시장들이 어떻게 해요? 네, 여러 가지 플랫폼 때문에 없어지고 폐업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차츰차츰 도매, 소매까지도 영향을 주면서 이러한 회사들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연 이런 회사들만 있을까요? 최근에 있었던 티몬 사태로 인해서 거기에 또 하청을 받아서 물건을 납품받는 기업들의 경우는 위에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도 대금 결제를 해주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리려고 해도 도와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디서 자금을 끌어다가 막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습니다. 자금을 끌어다가 막는다 할지라도 이게 회생이 가능한, 혹은 이걸로 인해서 매출이 계속 일어나 줘야지만 사실 이게 선순환이 돼서 막힌 곳들을 풀어갈 텐데, 현재 상황에선 그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 뭐 다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 살기 위한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동안 제가 다양한 업체들을 만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공통적인 내용을 네 가지로 좀 압축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한 가지는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시키라는 겁니다. 좀 내용이 난해한가요? 어떤 게 비정상적이라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표님들은 편의상 직원들을 고용할 때 직원의 편의를 너무 봐주다 보니까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뭐 50만 원, 100만 원 그런 친구들이 4명, 5명이면 이것도 사실은 정직원 숫자 이상의 급여가 나가는 건데 이런 걸 다 급여를 현금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4대 보험 신고 안 하시고 그냥 3.3%로 신고하시는 경우 그냥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유리한 거 아니야? 그건 제가 3.3% 4대 보험 신고자 뭐가 유리한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3.3%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분명한 근로자가 아니에요. 근데 근로자성을 띠게 되면 나중에 산재든 고용보험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혜택들을 많이 놓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용지원금이라든가 그 밖에 세액 감면 제도, 공제 제도들을 다 놓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역시 정상화시켜야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요식업종의 경우는 주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분들의 편의를 너무나 다 봐주세요. 심지어 뭐 300이고 400이고 하는 거를 다 현금으로 주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일부는 급여 측정을 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그걸 메꾸기 위해서 나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주민번호를 빌려다가 그걸로 인건비 신고를 해버리는 가족들 다 데려다가 대학생 다 데려다가 인건비 신고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확한 이익률, 내가 사업을 하면서 얼마가 쓰여지고 얼마가 남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시작했다 할지라도 줄여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요. 이러한 걸 너무 편히 다 봐주시지 않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히 봐줘서 잘 되는 케이스를 진짜 못 봤습니다. 나중에 뒤통수 맞고 후회하시고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한들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불필요한 경비가 없는지를 꼭 체크해 보십시오. 사실 사업하시다 보면 은행 가시기도 사실 쉽지 않으세요. 직원들 재워놓고 2시나 3시부터 브레이크 타임 있으면 그때 이제 은행 다녀오시려고 하시는데 사실 은행을 간다라는 게 가서 기다리고 막 이런 시간들이 아깝기 때문에 안 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 그렇다고 은행 간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가능하다면 2주에 한 번 정도는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 내역서와 통장 내역서를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번 엑셀로 정리해 놓을 수 있고요. 요즘 뭐 챗 GPT와 같은 프로그램들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잘만 활용하신다면 그러한 내역들을 분석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너무 다양하게 쓰지 않는다면 일부 신용카드들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로 묶어가지고 내가 어떤 계정으로 어떠한 항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자동으로 분석해 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좀 세분화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다 보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인터넷 비용, 또 렌탈 비용, 이런 것들이 쓸데없이 나가는 것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미 어떤 경우에는요, 약정 기간도 끝나서 돈을 더 적게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님들이 추가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요청하지 않아서 그냥 할인되지도 못하는 그 금액들을 계속 내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요. 렌탈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를 뭐 더 새 걸로 바꾸든가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버린다 하더라도요. 금액을 안 내거나 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냈던 금액이니까 계속 나가게 된 그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출이 있는지 대표님들이라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통장을 너무 다양하게 쓰지 마십시오. 지출용 통장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만 몇 가지로만 구분해서 웬만한 건 내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변 점검 및 유지 보수를 신경 쓰셔라.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실 많은 경우에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초창기에 조금만 신경 썼으면은 뭐 5만 원, 10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이게 문제가 돼서 그게 시간이 흘러서 더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가는 그러한 공사가 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특히 에어컨이요. 이거 뭐 청소하는데 해보니까 뭐 5만 원, 10만 원, 뭐 비싸봤자 뭐 20만 원 내에서 해결이 거의 다 되는데 이거를 미루고 먼지 끼고 기름때 끼고
막혀서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지저분한 그런 에어컨을 두고 하다가 결국엔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돼서 에어컨 전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럼 영업도 중지해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보통 뭐 에어컨이 한두 대가 아니시잖아요. 자, 이런 것도 조금 시간을 내서 미리미리 유지 보수하신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식당의 경우는 주방, 그 밖에 회사들의 경우도 다양한 집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좀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신다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체크해 보신다면 나중에 큰 돈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돈들도 아끼셔야 된다는 거죠. 돈이 아까워서 미루다가 더 큰 돈 들어간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열심히 일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요즘 이런 건강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스포츠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골프는 사실 그게 운동이 되나 싶긴 합니다. 하지만 뭐 러닝이라든가 뭐 필라테스라든가, 아는 대표님 필라테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운동들, 그것이 내가 롱런 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게 되면 그런 많은 스트레스들도 해소가 되거든요. 더 열심히 일하시라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동안 대표님들의 경우 정말 열정적으로 20대, 30대, 40대를 보내셨고, 또 이제 50대, 60대이신 분들도 지금까지도 그 열정을 유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열정은 식을 수 있죠.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 열정이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시라는 건 지금은 그렇게 편안하게 쉬실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오랜 기간 동안의 연륜, 지혜,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요, 앞으로 있을 일들 다 예측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젊은 사람들과의 코어업을 통해서 아이디어나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것은 경험이 많으신 대표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지혜, 연륜이 유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특히 아들뻘 되는 그 세대들과 의사소통을 좀 많이 해보시면서 존중해 주시고, 그들의 말, 그들의 지혜들을 같이 귀담아 들어주시면 이 연륜과 이 젊은 사람들과의 그 코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이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맡겨만 두시고 혹은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젊은 세대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보시도록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대표님들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실 때 몇 명의 직원에 부응할 수 있는, 그 직원 이상의 이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구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은 그게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너무 직원들한테만 맡기고 그냥 나는 골프 치고 놀러 다니고 이제 이만큼 할 만큼 했으면 됐다,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정말 평안하게 가시는 분들이면 상관없지만 지금 시기가 언제 무슨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내가 줄일 수 있는 거 줄이고 불필요한 거 자르고 내 건강 잘 유지하면서 더 열심히 일한다면 분명히 더 큰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고 몇 가지 뼈대만 넣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 밖에 다양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대표님들, 사장님들 만나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점들 위주로 오늘은 좀 말씀드렸으니까 지금같이 어려운 때, 사업하기 너무 어려운 이 시기에 잘 견디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오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